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전 세계 경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 커지고 있는데요. 서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전자제품은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이틀 후에는 아니다, 그건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행정부가 조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해야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 항상 먼저 발표를 했다가 이쪽 부분에 빈틈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환호를 하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인터뷰나 SNS를 통해서 아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에서 다시 충격을 받는 이런 식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일에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이 제외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더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품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단은 배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또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혼란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마다 이제 한 줄씩 트럼프 행정부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속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에 관한 관세가 결국은 미국 내 기업한테만 국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자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들이민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로 해당 품목들이 미국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의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기업이지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를 갖다가 품목별 관세 부과할 때 유연성을 마이크론이라든지 인텔 같은 미국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조차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미국 기업에서 사다 쓰게 만들므로써 미국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에 대해서 추가 면제 시사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실제로 시행이 돼야지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이게 하겠다는 거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이 이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간 선거 승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서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중간 선거에서 스윙 스테이트 선거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는 스윙 스테이트인 러스트벨트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데 러스트벨트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관세를 부과했다가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바로 중간 선거 패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부품 관련된 관세 면제를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서 좀 자동차 업계에다가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러스트벨트의 지지율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기업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혜택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우리 기업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멕시코에는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SMCA라고 해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여전히 면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부 면제를 해주면 현대모비스랑 현대트랜시스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에 대해서도 서병훈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개 나라와 최우선 무역 협상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와도 무역 협상 할 수 있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런 관세 통상 협의가
좀 진전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좀 뒷전으로 밀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옴으로써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일종의 그 협상을 위한 시작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뭐 투자를 한다든지 협력을 함으로써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인도, 일본 같은 5개 중요 그 안보 동맹 체와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해서 상호 관세를 일부 낮추는 지금 성과를 내겠다라고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해서 예. 뭔가 양중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폭탄 관세 예.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에서는 이제 전략 자산, 전략 물품이죠. 히토류 수출 통제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관세도 보복 관세도 계속해서 추가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예상보다는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어디 있다 보세요? 예, 뭐 가장 큰 배경은 사실 지금 뭐 경제 핵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라는 이제 무차별 융단 폭격을 가하니까 중국이 미국의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히토류를 갖다가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서 뭐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이제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뭔가 미국의 약점을 파악을 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름으로써 지금의 무역 전쟁을 조기에 중단을 시키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1기 때하고 다르게 2기 때는 중국이 나름 1기 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그 무역 정책을 겪으면서요. 중국도 나름 대비책을 강구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약점을 공략을 하면서 지난번처럼 당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비중도 약 20%였는데 이제 15%까지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이제 맞대결을 해서 조기에 무역 전쟁을 종전할 수 있다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맞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폭탄 스텝 꼬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예, 지금 뭐 경제 핵 전쟁처럼 이게 격화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이 무역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거의 히토류 재고, 중히토류 재고가 바닥난 상태거든요. 중국이 99%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데 예. 이게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첨단 산업이 올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모든 반도체부터 드론, 뭐 그다음에 뭐 전투기, 스마트폰까지 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 이게 올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다급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과잉 생산된 제조업 제품을 갖다가 예. 미국으로 수출해서 어떻게든지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에다 팔게 되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물가가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 수출이 아쉽고 미국도 중국이 가진 히토류가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양국이 다 아쉬워서 조기에 무역 전쟁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무역 협상 벌인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소식들이 또 새로 추가로 들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석병우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